안녕하세요. 히스토리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브이로그로만 만나다가 화면을 보면서 이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은데, 제가 일상의 변화도 있었고 또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들의 결과를 받아보는 그런 시기였다 보니까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런 영상을 찍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미리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히스토리의 삶에 있어서 나름 큰 도전이자 변화이다 보니까 제가 숏폼으로 제작을 해서 업로드를 했었는데, 그 영상을 많이들 봐주시고 구독자가 아니었던 분들에게도 보여지면서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사업을 하다가 다시 또 박사과정에 들어가게 된 이유와 계기를 많이들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학교에 돌아가기로 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민을 했던 거는 한 1, 2년부터 계속 고민을 하기는 했었고요. 이걸 실행으로 옮기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 한번 딱 결심을 하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성격인데, 이제 학교에 가고 학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기존의 일과 어떻게 병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고민만 하다가 또 지원 시기가 지나고 또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쇼폼 영상으로 제가 학교에 다시 가게 된 이유에 대한 영상을 간략하게나마 담아 보았는데, 사실은 조금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유들이 더 있어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석사과정을 할 때 처음에는, 그 당시에는 당연히 박사까지 진학을 할 생각으로 입학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평생 공부를 할 거고 학업을 이어나갈 거라면 단 1년이라도 내가 마음속에만 담아뒀던 버킷리스트를 이루는 시간을 갖고 싶다. 그래서 20대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27살에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바로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하면서 사업도 하고 이렇게 유튜브도 시작하고 그렇게 했었던 거고요. 돈을 번다는 건 저는 그전까지는 당연히 지원서를 써서 면접을 보고 회사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 거라고만 그전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공교롭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딱 대학원을 졸업한 시기부터 20대나 직장인들의 부업과 창업에 대한 컨텐츠들이 막 많이 올라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막 따라하고 그런 시간들을 쌓다 보니까 저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사업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수익화로 이어지면서 학교에서 공부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책을 통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돈을 버는 법을 배울 수 있구나, 이 점이 제가 느꼈을 때는 지난 5년 동안 제가 가장 크게 변화한 것, 제가 학교에만 있었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생각을 하게 해준 큰 변화였다고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무언가가 하고 싶다 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고민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바로 전문성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분명히 돈을 벌고 있고 어떻게 하면 부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내 사업을 더 키우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주변인들도 많아졌는데, 나는 왜 불안할까? 내가 이 일을 평생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평생 직업이라는 게 있을까? 막연한 불안감이 이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학부를 사범대를 졸업을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다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교 동기들이랑 이제 해외여행을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른 승무원분들이 바쁘니까 제가 친구들 짐을 이렇게 위에다가 올려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희정이는 키가 크니까 승무원 했어도 잘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승무원에 대한 꿈은 없었지만 이제 문득 지나가는 생각으로 내 친구들은 교사라는 명확한 직업이 있고, 물론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직업이라는 틀 안에 갇힌다는 것이 또 하나의 고민일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본인을 설명할 수 있는 한마디의 직업, 그리고 본인이 하는 일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 전문성에 대한 힘이 엄청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비교에서 오는 어떤
고민이나 불안함이라기보다는 친구들이 안정적인 공무원,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한 대가로 본인의 일을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명료하고 안정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저는 자유롭게 일을 하고 틀 안에 갇히지 않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제가 하는 일과 제가 하는 일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긴 설명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체감하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나도 나중에 진로 고민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된다면 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잘할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직업적으로 연결시켰던 그런 고민의 시간들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이 고민의 시작은 프리랜서로서 일을 하면서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 모든 시간을 제가 스스로 관리하고 직접 제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을 정하다 보니까 인간은 배터리가 닳듯이 완충이 돼 있을 때처럼 막 의지가 뿜뿜할 때도 있지만 의지가 꺾이는 시기도 있잖아요. 그 의지가 뿜뿜할 때랑 의지가 꺾일 때, 그때 제가 내는 생산성의 차이나 퍼포먼스의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는 해도 너무 열심히 안 산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조금 틀에 박힌 규격에 저를 끼워 넣는 삶에 조금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서 너무 벗어나고 싶었지만 막상 그 틀의 경계를 제가 허물고 그 바깥으로 나왔을 때 제가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때랑 못할 때 내가 내는 결과물의 차이가 간극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게 되는 멘탈적인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고요. 이런 게 우울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 같은 시간 출근하고 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같은 사람들과 일을 하고 만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유분방한 삶 속에서 만나는 자유분방한 사람들과 상황들, 알맞게 적응해 나가야 하는 것들이 제가 카멜레온처럼 항상 변화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업의 목적은 사실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거잖아요. 돈을 버는 거 외에 제가 일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보람이나 가치가 분명히 또 많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매달 매출만 신경 쓰고 매출이 떨어졌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고 이렇게 내가 계속 매출을 내는 것을 목표로 숫자에 연연하면서 매달 사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유로움이 가지는 굉장한 양면성이 있단 말이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기상할 수 있지만 그만큼 내가 나의 선생님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나의 보스가 돼야 되고 결국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 보스와 직원과 여러 가지 그런 부서의 일들을 나 혼자서 다 하는 게 또 사업이자 프리랜서의 삶이잖아요. 거기서 오는 지침도 솔직히 있었던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어릴 적 꿈입니다. 학창 시절에 대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제가 갖고 있었던 꿈? 장래희망 이런 거는 UN 같은 세계적인 보건기구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는 아이들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었고 자원이 부족한 아동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동생이랑 카페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나중에 카페 같은 거 하면서 말년을 보내고 싶다 지나가는 말로 했었는데 동생이 저한테 딱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니 옛날에 UN 들어가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 그 꿈은 어디 갔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좀 많이 망치를 맞은 것 같더라고요. 누구나 어릴 적 꿈을 꿈으로 간직하고 살아가고 어렸을 때 꿨던 모든 꿈을 사실 현실로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맞는데 정말 그게 못 이룰 꿈인가? 현실과 타협해야만 할 정도로 나에게 불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UN에 들어가는 것까진 아니어도 유아교육이나 아동학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고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지원할 때도 대부분의 학교를 다 아동 관련된 전공으로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정도로 확고했던 나였는데 왜 내가 언제부턴가 돈을 버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 또한 들더라고요. 어쨌든 제 상황에서 이제 막 30대로 넘어가는 시기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 더 늦었을 때 내가 공부를 계속해 나가지 않았던 과거의 나를 미워하고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더 늦기 전에 도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결국은 진로 고민을 30대가 돼서 또 시작하게 됐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내 지금 직업이 평생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사업을 하면서 오는 막연하고 자연스러운 고민에서 시작한 걸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또 해야지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다양한 자신만의 해결 경로를 또 만들겠지만 저는 그게 이제 공부하고 학교에 가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거 였어요. 박사 과정을 시작한다고 막 엄청 갑자기 똑똑해지고 세상을 바꿀 만한 연구를 시작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과정들이 내가 앞으로 약 10년 이상 한 분야를 공부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서 사회에 어떤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고 뿌듯하더라고요. 나는 어떤 커리어를 쌓을 때 가장 행복할까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면서 학교의 문을 두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다행히도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지금 이제 열심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20대 때는 돈 버는 게 재밌고 사업을 시작하고 확장하고 이런 것들이 저를 성장시켜주는 다양한 활동이었다면 30대 때는 공부를 하면서 또 거기서 오는 보람과 성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희망이 분들이랑은 좀 더 깊이 있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제가 학교에 다시 가게 된 이유를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박사를 졸업하고 뭐가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적인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진 않았어요, 사실. 저도 제가 뭐가 될지 모르겠고 뭘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하면 잘 모르겠긴 한데요. 그럼에도 시작한 이유는 어떤 결과가 안 나와도 혹시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저의 30대를 꽉 채웠을 때 진짜 후회 없는 인생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 오니까 물론 아직 어색하고 친구도 없고 이제 혼자서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앞으로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다양한 일상이랑 저의 생각을 공유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 없이 작은 기적을 만들어 나가면서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히스토리였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난 모르겠어 널 바라봐도 just caught in your love